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길버 닥터 K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강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더디지만 천천히 가지만 우리 꾸준히 이 길을 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좀 자유로운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는 3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이해하는 것들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에고에는 동일한 구조가 작동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 깊은 아래에서는 모두가 같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같은가? 에고는 동일화와 분리를 먹고 산다. 93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란 책의 전반부 책을 요약한다면 저는 이 문장이 전반부, 7장 이후에는 좀 다르지만 7장 이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럼 에고를 넘어선 본래의 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문장이고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에고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여러 에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모든 에고에는 동일한 구조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갔냐면 동일시 또는 동일화와 분리를 먹고 산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오늘 이제 영상을 한번 이렇게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용물은 비슷한데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가 작동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표면에서와 깊은 아래에서라고 이제 비교했으니까 이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늘 자주만 보는 마음의 이제 빙산 비유죠. 수면 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달라 보이죠. 그러나 저 깊은 아래에서는 되게 이제 우리가 비슷한 거의 유사한 구조가 작동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마음의 깊숙한 이 아래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는 제가 가끔 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는 결함이라는 굉장히 깊고 강력한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빙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결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란 단어가 너무 세고 이 단어가 좀 마주하기 힘들다면 뭐 자격지심 또는 열등감 뭐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는 뭐 본인이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않든 이 결함이라는 어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그렇지만 내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인식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감정은, 그래서 결함이라는 스키마는 되게 수치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면하고 바라보고 그걸 다루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함이라는 스키마는 크게 세 가지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의 방어 기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모드라는 것을 설명할 때 썼던 여러 가지 모드들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드는 14가지로 설명됐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모드도 결국은 이 세 가지 대처 방식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처 방식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참 이 표면에서는 다 다르지만 깊은 아래에서는 정말 비슷하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이 결함이라는 스키마를 대처하는 방식에 이제 먼저 드러나는 건 이제 굴복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굴복이라는 방식은 심리학 공부를 특별히 안 해도 금방 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결함에 굴복한다는 건 뭐냐면 뭐 쉽게 위축이 되고 누군가와 눈맞춤을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움츠러들고 스스로 너무너무 좀 초라하고 나약하고 못나 보이는 그런 감정 상태에 휩싸이는 거죠. 뭐 감정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믿음에 늘 이렇게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다른 자기 주장을 쉽게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고 이제 부족한 존재로 늘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흔하다기보다는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굴복입니다. 그러나 굴복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식은 굉장히 교묘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회피라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회피라는 방식은 정말 교묘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말 좀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결함이라는 스키마와 함께 우리 감정 속에서 함께 많이 다니는 감정은 실은 결함과 함께 이제 공허함이란 감정으로도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배울 거리, 뭐 계속.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뭐 저기 스트레스 받으면 하다못해 막 청소라도 하고 몸을 막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계속 이제 그래서 어떤 뭐 배울 거리, 뭐 합창단, 뭐 계속 취미 그 자체는 건강한데요. 그것이 너무 지속적으로 회피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뭐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왜 우리가 그냥 건강한 운동과 운동 중독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지나치게 인터넷, 뭐 쇼핑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자기 개발에 너무 몰두한다든지 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책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지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어떤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교묘하게 감정을 다루는 것들을 회피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를 주로 쓰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본인 자신도 이런 내부에 처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극복했다. 뭐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아주 밝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활기차 보이고 그래서 주로 굴복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피를 쓰시는 분들을 이제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 거죠. 회피는 나중에 이게 왜냐면 이게 회피를 쓴다는 건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그 어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어떤 시그널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피라는 방식은 뭔가 감정적인 것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바쁘게 살고 계속 일을 만들어서 모임을 잡고 뭐 술을 마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결함에 대한 대처 방식은 반격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과잉보상이라고 합니다. 이 반격과 과잉보상은 회피보다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격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뉠 수 있는데 반격이 좀 저렴하게 가면 이제 허세라든지 아니면 늘 왜 주변에 자랑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깊게 안 하더라도 늘 자랑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대부분 뭔가 열등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 열등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결함과 연결되는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반격은 더 자기를 이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격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자기 오류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뭐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들 어쨌든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죠? 인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을 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사과도 잘 안 하고요. 항상 자기 방식이 옳다고 좀 이렇게 주장하시는 어떤 과잉 좀 자기 신념 그죠? 뭐 그런 게 자의식 과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에
빠지신 분들도 이 반격의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1, 2, 3번이 이게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기질상 굴복과 회피를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 기질에서는 반격과 회피를 공통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질에 따라서 반격적으로 좀 더 치우치신 분이 있고, 좀 맞춰주고 갈등을 회피하고 그냥 맞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연령대에 따라서 좀 젊었을 때는 반격을 하다가 뭐 나이가 들면서 굴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굴복하고 어떤 데서는 반격할 수도 있지만, 이 굴복과 회피와 반격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식이고,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뭐를 보냐면 내부의 결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드러난 굴복, 회피, 반격의 이 방어 기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거의 그 사람의 성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쩌면 방어 기제가 그 사람, 이제 주로 쓰는 방어 기제가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여러 퍼스널리티, 성격의 이면에는 이 결함이라는 스키마가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함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타이틀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 나쁜 사람 또는 싫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들이 실은 이제 에고라는 전체적인 원리 안에서 같이 숨어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놓고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보면, 그죠?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반격하지만 모든 에고에는 동일한 구조가 작용한다. 어떤 구조냐? 실은 우리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뭔가 결함이 있고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세뇌라는 거죠.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 깊은 아래서는 모두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혹시 조금 더 분명해지나요?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표면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깊은 아래에서는 모두가 같다는 걸 잘 상상하지 못해요. 특히 누구를 잘 이해하기 힘드냐면 되게 자신감이 있고 막 성취지향적이고 이런 분들은 내면에 그 사람이 막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뭐 우울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그럴 거라고 보통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실은 다 표면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우리 대극의 원리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상대방은 더 대단해 보이고 커지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대극의 원리에 대해서로 우리가 사람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깊게 보면 우리 모두가 실은 이제 같은 어떤 결함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그 방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큰 본질에서는 이제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다라는 그런 분리 또는 비교 의식이 조금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이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손절을 한다든지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뭔가 자기 열등감이 건드려졌을 때 막 폭발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실은 그 사람의 본질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에카르트 톨레는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하면 우리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제 이 책의 후반부에 다른 사람의 에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에고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 에고를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의 집단적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집단적인, 보편적인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대응하고 또 상대방이 맞대응하면서 계속 인간관계의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저것이 에고라는 보편적인 어떤 행동 방식의 스펙트럼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집단적 기능장애의 표현이라고 하면 저 사람의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 마치 그것이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지고 이 대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받았던 상처 또는 반대로 나도 역시 강력하게 에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죄책감과 자책의 문제. 그래서 억울함과 죄책감이라는 또 이 대극 역시도 결국 우리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굴복, 회피, 반격이라는 것들이 뭐 문화권마다 조금씩은 형태는 다르지만 상당히 넓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는 실은 그게 굉장히 좀 건강하게 알아요. 특히 회피나 반격을 굉장히 건강한 방식으로 이렇게 권장받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고 어쨌든 문제를 더 곪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응 방식 밑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결함의 문제가 숨어 있고 이 결함이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책의 후반부에서 점점 더 깊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실은 다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좀 천천히 잘 이렇게 소화하셔서 2023년에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이런 관계의 문제들을 좀 해석하고 그것들을 소화하시는데 오늘 드린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꾸준히 우리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공부 지속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